나라가 이제 천지장군의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모두 비키거라. 이 무기 놈은 내가 직접 뺄 것이다. 마침내 귀는 닫히고 운명은 종지부를 찍는다. 이 마지막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100년의 원한과 사랑 그리고 진심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난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강철아, 우리 도망가자고. 이제 우린 어찌 되는 것이냐? 학교의 빙의된 아바마마를 피해 계속 도망쳐야 하는 것이냐? 진심인 게냐?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궁궐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처절한 절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천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몸이다. 열이 어디 있느니 반드시 무사하거라. 더러운 악기가 저리 천하의 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팔척기에 완전히 잠식된 왕이정은 더 이상 왕이 아닌 원한의 화신이 되어 궁궐을 휘젓고 다녔고 곳곳에서는 군사들의 비명과 궁인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왕전의 명을 받아 저승으로 압송할 것이니 너는 순순히 따르거라. 불길은 사방으로 번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처마가 붕괴되며 궁은 마치 지옥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서 대비는 품 안에 경기석을 꼭 쥔 채 떨리는 손으로 어린 원자의 손을 단단히 끌고 있었습니다. 얘야, 눈을 감거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듣지 말거라.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게 이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품이 마지막 방패라도 되는 듯 대비는 원자를 감싸 안으며 진창 속을 허우적거렸고 뒤따라오는 궁녀 하나 없는 외로운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비가 모르는 사이 이미 풍사는 그들의 동선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신의 계시를 이루겠다는 광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풍사는 은밀히 병사들을 이동시켜 궁궐 안주요 통로를 봉쇄하며 대비와 원자의 도주 경로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좁은 회랑에서 마주친 풍산과 대비. 그 순간 대비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석을 내놓으십시오, 마마. 이건 신의 뜻입니다. 저 아이는 저주받은 피 왕조의 죄업을 이어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풍산의 눈은 미친 듯 번들거렸고 그의 손에는 붉게 물든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기석은 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을 뒤엎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대비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아이를 등에 감추듯 안은 채 눈빛을 부릅떴습니다. 내 손으로 세운 이 왕실이 피로 물들었더라도 그 죄는 내 몫이다. 이 아이만은 죄 없이 살게 두겠다. 말을 마친 대비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풍산의 시선을 끄는 동시에 등 뒤 벽에 숨어있던 비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겨져 있던 어둠 속 통로가 드러났고 대비는 원자의 손을 잡고 그 속으로 뛰어듭니다. 풍산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그들은 통로의 문이 닫히는 소리만을 듣고 있을 뿐 누구도 대비를 막지 못합니다. 비밀 통로를 달리며 대비는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넌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는 조선의 마지막 빛이다. 언젠가 내가 돌아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땐 내가 직접 이 피의 대가를 끊어야 한다. 바람이 스며드는 외벽 틈을 지나 대비와 원자는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궁을 벗어나 맞닥뜨린 밤하늘은 붉은 연기로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도 피와 먼지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경기석이 따뜻하게 맥박을 품은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탈출이 아닌 대비 스스로가 내리는 마지막 결단이었고 아이를 살리고 또 역사를 바꾸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여리와 강철은 폐허가 된 무녀 사당에서 마지막 천도 의식을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속 고요하게 펼쳐진 부적들 사이로 윤갑이 남긴 야광주가 중앙에 놓이고 골담초의 향긋한 꽃잎들이 주변을 감쌉니다. 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가섭스님의 옛가르침이 적힌 서책들이 고요히 숨을 쉬듯 펼쳐져 있습니다. 강철은 야광주를 바라보며 입술을 앙다뭅니다. 우린 정말 이걸로 팔척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증오와 원한이 너무 깊고 무거워요. 마치 세상의 어둠이 전부 이 안에 응축된 것 같아요. 여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갑이 마지막으로 남긴 옷가락지가 꼭 쥐어져 있었고 그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있었어요. 내가 떠나는 건 증오가 아니라 진심 때문이다라고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진심, 그게 이 모든 어둠을 끝낼 열쇠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듯 윤갑의 기운이 공간 안에 퍼집니다. 무녀 사당 중앙에 빛처럼 번져나가며 그의 모습이 환영처럼 드러납니다. 그는 예전의 단정한 모습으로 하지만 한층 더 평온한 얼굴로 여리 앞에 섭니다. 여리님, 이제야 편히 말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안에 남은 증오와 후회가 얼마나 큰 무게였는지 여리님의 용서가 그걸 풀어주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젠 됐습니다. 강철도 고개를 들어 윤갑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형, 아니 윤갑, 그 말 꼭 전할게요. 당신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긴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윤갑은 잔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야광주 위에 자신의 기운을 실어 놓습니다. 그러자 야광주는 밝은 빛을 발하며 맥동하기 시작하고 사당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어딘가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눈물겹도록 평온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팔척기의 기운이 밖에서부터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원한과 저주로 형성된 그 기운은 마치 자기 존재가 위협받는 듯 소리 없는 포효를 내지르며 사당의 장막을 흔들지만 윤갑의 기운이 담긴 야광주는 그것을 조용히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리는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닿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원혼들이여 이제는 놓아주세요.
윤갑의 마지막 바람처럼 당신들의 고통도 평온으로 바뀌기를.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천도의식. 사당의 중앙에는 윤갑의 야광주가 빛나고 주변을 감싸는 골담초의 꽃잎은 부드럽게 날립니다. 그리고 그 빛과 기운은 곧 거대한 운명을 향해 나아갈 결정을 이끌게 됩니다. 궁궐 중심 왕좌에 앉은 이정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분노와 원망의 잔재로 가득했고 이는 팔척기가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궁 안에서 열이와 강철은 망설임 없이 그의 앞에 다가섭니다. 검게 그을린 복도의 잿더미 속을 가르며 그들은 오직 진심 하나로 이 어둠을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와서 보아라. 이 죄악으로 물든 궁궐을 너희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왕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삼켜왔는지. 내 죽음은 이 억울한 원한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 주위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고통 틀리지 않았어요. 100년의 억울함, 당신을 외면한 그 역사, 저도 똑같이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또 다른 이에게 넘겨선 안 돼요.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증오는 또 다른 죽음만 낳는다는 걸. 그 끝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여리의 말에 팔척기는 미동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 어딘가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의 잔물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강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야광주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야광주는 수십 개의 세월을 머금은 듯한 빛으로 서서히 맥동하며 팔척기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남긴 마지막 기억이에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품고 죽었던 가족의 이름, 마지막까지 바랐던 평온과 안식,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음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놓아주세요. 당신 자신을. 그 순간 궁 안의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팔척기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육신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묵혀있던 원한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야광주의 빛이 점점 더 강하게 그의 형체를 감쌌고 그 빛 속에서 윤갑의 마지막 기운이 따뜻하게 번져 나왔습니다. 그 기운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팔척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팔척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동자는 서서히 흐려졌고 광기와 분노는 물러났습니다. 그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왔는가? 여긴 어디지? 내게 무슨 일이? 그리고 이정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그의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100년의 원한, 팔척기의 저주, 죄의 역사도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야광주는 마지막으로 한번 강하게 빛나고는 조용히 빛을 거두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윤갑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평온한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팔척기가 사라진 뒤 궁궐은 깊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뜨겁게 불타던 궁의 중심이 차가운 침묵으로 가라앉았고 밤하늘은 마치 모든 혼이 떠나간 듯한 고요함으로 뒤덮였습니다. 왕 이정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붕괴된 옥좌 앞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피로가 응축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곁에서 데비는 피투성이가 된 옷자락 사이로 원자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이 아이는 다시는 그런 저주와 피해 굴레를 겪어선 안 된다. 이 아이는 희망이다. 마지막 그리고 처음이 돼. 그녀의 발끝은 붉게 타오른 재를 밟고 있었고 발자국마다 새로이 피가 번져 나갔지만 그 걸음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이 세상이 너를 기억할 거다. 그날 내가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났다는 걸, 내가 남긴 숨결이 이 조선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잠시 후 여리와 강철이 이정을 부축하여 따라 나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무거운 책임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누구도 다시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 나라는 이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그녀는 이정의 손을 가만히 쥡니다. 의식은 없지만 따뜻한 온기가 미세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갑이 남긴 말처럼요. 진심은 때로 칼보다 강하니까.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형이 지켜낸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윤갑의 옷가락지를 꺼내 타버린 궁의 문턱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람이 불고 골담초의 꽃잎이 그 위로 흩날립니다. 귀궁은 닫혔다. 그러나 그 안에 봉인된 것은 단순한 증오나 원한이 아닌 수백 년을 아로새긴 기억이었다. 연종대왕의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 천금이의 절규 속에 태어난 팔척기 강철이와 여리의 끈질긴 싸움, 윤갑의 희생, 이정의 눈물과 중전의 마지막 순결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귀궁의 벽에, 기둥의 먼지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른 100년의 비극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지만 그 불길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왕자도 피해 복수도 사라진 원한도 결국 그저 지나가는 파도였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진심, 누군가를 지키고자 했던 작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닌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억이 곧 역사가 되고 누군가의 삶이 되며 또다시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그 기억을 간직한 자들의 어깨 위에서 되살아납니다. 팔척기는 사라졌지만 그 존재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 울 것이며 또 누군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귀궁은 더 이상 저주받은 이름이 아니라 치유의 서사로 새겨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 이 궁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원한이 아닌 사랑이 끝내 이긴 자리였음을, 그리고 그 기억이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음을. 귀궁 그 마지막 장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마지막까지 본방사수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